전략적 자주국방의 길.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제적 위치에 대한 중요한 현실을 이야기한다. 미국의 압박과 주한미군의 미래에 관한 논의는 단순한 군사적 문제를 넘어 우리 국가의 전략적 선택과 자주국방의 본질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대부터 주한미군의 방위 비용을 현재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 즉 약 6조 원으로 증액할 것을 압박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미국의 전술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존재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방어의 필수 요소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동시에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한국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 압박을 감행하고 있다. 이는 1975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로널드 델럽 의원의 발언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당시 그는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군사적으로 우세하다고 주장했으며 주한미군의 철수가 큰 위협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슐레징거 국방부 장관의 답변은 주한미군의 주둔이 단순히 군사적 필요를 넘어서 정치적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월이 흐르고 여전히 이러한 인식은 변함이 없었다. 2019년 밥 우드워드가 출간한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으나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한 탐지 속도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그 중요성이 세계 안보를 위해서도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자국 내 정치적 논리와 전략적 이익은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하는 이유를 더욱 명확히 한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 대한 방어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중국의 주요 도시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가 공격 범위에 들어가며 미국의 본토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주일미군의 철수 가능성도 커지고 결국 미국은 하와이와 괌이 최전방이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차례 한국의 국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즉 미사일 사거리 해제와 같은 조치가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과 요구는 한국의 방어 능력보다는 미국의 전략적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위해 밑그림을 그린 것이다. 이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일 뿐이다. 결국 사거리 제한과 탄두 중량 해제만으로도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우위를 갖는데 굳이 방어 능력을 미끼로 한국을 요새화하려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었다. 미국이 한국에 필요한 것을 묻는다면 한국이 북한에게 비대칭 전력이 되지 않도록 핵 보유에 대한 길을 암묵적으로 열어주는 것과 전작권을 되돌려받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주한미군 철수는 언제든 가능할 것이다. 사실 한 나라가 자신이 핵 공격받을 것을 희생하며 다른 나라를 지키겠다는 확장, 억지 공약이란 거짓말은 진짜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역사적 실해가 있다. 1961년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파리를 위해 워싱턴과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지를 묻던 일화는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한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 본토를 희생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면 미국 전 국민을 포함해서 놓일 것이다. 결국 우리가 자주국방을 실현하지 않으면 미국의 동맹 공약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확장 억제는 한국이 아니라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자주국방의 실현을 통해 우리의 안전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외부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